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접할 수 있고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문학에서도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형식을 갖춘 스마트 소설 등으로 불리는 이 장르의 부상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스마트 소설의 전범이 될 만한 외국 작품들을 모아 엮은 명작 스마트 소설입니다. 미니 픽션, 손바닥 소설, 여편 소설 등으로 불리는 이 문학 장르는 원래 있었던 소설 형식인데요. 일반적인 단편 소설의 분량과 형식을 갖추지 않아 비주류 문학으로 존재하다가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소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분량 안에 소설이 가질 수 있는 감동과 반전, 공감을 이끌어내다 보니 짧은 만큼 촌철살인의 기지와 간결함을 취한 은유와 상징, 삶에 대한 통찰이 더욱 돋보이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프란츠 카프카, 버지니아 울프, 오스카 와일드, 에드가 앨런 포 등 유명 작가 10명이 쓴 소설 30편과 주요 작품의 평설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프란츠 카프카의 독수리,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나이팅게일과 장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내 발을 쪼아댄다. 장화와 양말은 이미 찢어지고 이제는 발을 공격하려 한다. 독수리는 덤벼들었다가 다시 날아올라 여러 번 내 주위를 불안스럽게 선회하다가 다시 내려앉아 공격을 계속한다. 지나가던 한 신사가 잠시 바라보더니 나에게 왜 참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를 당해낼 수 없군요. 나는 말한다. 저놈이 와서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나는 물론 쫓아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졸라보려고 했지만 저런 동물은 힘이 굉장해요. 도리어 내 얼굴로 뛰어오르려고 하기에 차라리 발을 내주었죠. 이제는 발도 이미 다 찢겼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참고 있다니. 신사가 말한다. 총 한 방이면 독수리를 끝장낼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나는 묻는다. 그러면 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가져오죠. 신사가 말한다. 집에 가서 총만 가져오면 돼요. 30분만 더 기다릴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나는 잠시 고통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다가 말한다. 부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좋소. 신사가 말한다. 서두르지요. 독수리는 우리 대화를 조용히 엿듣더니 나와 신사를 번갈아 쳐다본다. 문득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올랐다가 충분한 힘을 얻으려고 자기 몸을 뒤로 크게 젖히더니 마치 창을 던지듯이 부리를 나의 입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는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해방감을 느낀다. 내 안의 심연을 모두 채우고 기슬마다 넘쳐 흐르는 피에 빠져 헤어날 길 없이 독수리가 죽어갈 때. 독수리에 대한 평설.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독수리에게 발을 찢기고 있는 주인공에게 신사는 말한다. 왜 그냥 당하고만 있나요? 이것이 그의 첫 질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대항할 힘도 무기도 없다. 게다가 독수리가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도 모른다. 목숨이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순간순간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 뿐이다. 신사는 얼마나 아프냐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또 말한다. 반 시간쯤 기다릴 수 있겠소? 독수리를 떼어놓는 일은
내 몸도 훼손할 수 있으니 대신 총을 가지고 오겠소. 라고. 목숨이 촌각에 달린 사람에게는 반시간은 영원한 거리가 된다는 걸 신사는 모르는 듯, 타자의 고통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그는 계속 신사다운 태도를 보인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하다. 도와주겠소. 하지만 우선 집에 가서 총을 가져와야 되므로 당신은 30분은 기다려야 된다오. 독수리는 아마도 인간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지배와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모든 것들의 대명사로 대치될 수 있을 것 같다. 규정하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간에 분명한 건 독수리는 그 어떤 불강력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무리 쫓아버리려 해도, 목을 졸라 물리치려 해도 독수리는 그의 힘을 넘어가는 엄청난 존재이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비극적 그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실존의 처절한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카프카의 소설이 독수리와 나와의 적대적 상황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수리와 나만 존재했다면 관념소설로 흐르기 쉬웠으리라. 하지만 제3의 인물인 신사가 등장함으로써 신사라는 타인의 설정으로 인해 소설은 깊이와 사실감과 슬픔이 말할 수 없이 더해졌다. 누군가가 옆에 왔었지만 그는 독수리 못지않게 잔인한 느낌을 주었으니 말이다. 카프카는 신사의 존재에서 또 하나의 독수리를 본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본다. 혹시나 현대를 사는 우리도 소설에 나오는 신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닐런지. 눈을 뜨고서도,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신사는 말한다. 아니,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요? 그렇게 참고만 있다니. 이 총 한 방이면 해결될 텐데. 라고. 나이팅게일과 장미. 그 아가씨는 붉은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주면 나와 춤을 추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에겐 붉은 장미꽃이 없구나. 젊은 학생이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나이팅게일이 참나무 둥지에서 나뭇잎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내 정원 어디에도 붉은 장미꽃은 없어. 학생은 눈물로 두 눈을 글썽이며 한탄했다. 아, 행복이란 게 이렇게 하찮은 것에 달려있다니. 현자들의 책을 다 읽고 철학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도 붉은 장미꽃 한 송이가 없어 내 인생이 비참해졌으니 말이야. 여기 진실한 사랑을 하는 청년이 있네. 하고 나이팅게일이 감탄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밤이면 밤마다 노래하고 밤이면 밤마다 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났군. 머리는 히아신스 꽃처럼 검고 입술은 장미처럼 붉고, 하지만 열정이 그의 얼굴을 상아처럼 창백하게 만들고 슬픔은 그의 이마에 깊은 도장을 찍고 있네.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리지. 젊은 학생이 중얼거렸다.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도 그 무도회에 올 거야. 내가 붉은 장미를 가져가면 그녀는 새벽까지 나와 함께 춤을 출 텐데. 붉은 장미를 가져다 주면 그녀는 내 품에 안기겠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댈 것이고 우린 서로 손을 잡을 거야. 하지만 내 정원에 붉은 장미가 없으니 나는 그저 외롭게 앉아있을 테고 그녀는 내 곁을 지나칠 거야. 그러면 내 가슴은 찢어지고 말 거야. 여기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이가 있네.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내가 노래하는 것도 그를 괴롭게 할지 몰라. 노래를 부르는 건 나에겐 기쁨이지만 그에게는 고통이 될지도.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에메랄드보다 소중하고 오팔보다 귀하지. 진주와 석류석으로도 살 수 없어. 시장에도 없고 상점에도 없지. 악사들이 회랑의 연주석에 앉아 있을 거야. 젊은 학생이 또 상상하며 말했다. 그들이 현악기를 연주하면 내 사랑은 하프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추겠지. 그녀의 춤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서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고 화려한 옷을 입은 구애자들이 곁에 가득 모여들 테지. 하지만 그녀는 나하고는 춤을 추지 않을 거야. 내겐 붉은 장미꽃이 없으니까. 그는 풀밭에 몸을 던지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다. 왜 우는 거지? 그때 초록 도마뱀이 꼬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풀밭을 지나가다 물었다. 아니, 왜 울어? 나비가 햇빛을 쫓아 날개를 파닥거리며 물었다. 정말 왜? 우는 거야? 데이지꽃이 이웃에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붉은 장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붉은 장미 때문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에이, 말도 안 돼. 웃기는군. 평소에도 냉소적인 작은 도마뱀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젊은 학생의 슬픔의 비밀을 이해한 나이팅게일은 밤나무에 조용히 앉아서 사랑의 신비에 대해 생각했다. 갑자기 나이팅게일은 갈색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나무들 사이를 지나고 그림자처럼 정원을 미끄러졌다. 풀밭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장미나무가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그리로 곧장 날아가 작은 가지 위에 내려앉았다. 내게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주렴. 그러면 더없이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줄게.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그러나 그 장미나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장미꽃은 하얗단다. 바다거품처럼 하얗고 산꼭대기 눈보다 하얗지. 하지만 오래된 해시계 주변에 있는 내 형제한테 가보면 혹시 네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낡은 해시계 곁에 자라는 장미나무로 날아갔다. 내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주면 너에게 더없이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줄게. 나이팅게일의 말에 그 장미나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장미꽃은 노랗단다. 호박색 왕좌에 앉은 인어의 머리카락만큼 노랗고 풀베는 이가 오기 전에 초원을 수놓고 있는 수선화보다도 노랗지. 하지만 젊은 학생의 창문 아래 자라는 우리 형제에게 가보면 네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학생의 창문 아래서 자라는 장미나무에게 날아갔다.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주려무나. 그러면 세상에서 더없이 달콤한 노래를 불러줄게.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하지만 그 장미나무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 장미꽃은 불단다. 비둘기 발만큼 붉고 바닷속 산호군락보다도 붉지. 하지만 겨울이 내 핏줄을 얼리고 서리가 내 싹을 자르고 폭풍이 내 가지를 꺾었기에 올해는 장미꽃을 피울 수가 없었어. 나무가 대답했다. 오직 장미 한 송이만 있으면 돼. 딱 한 송이만. 나이팅게일이 울부짖었다. 구할 방법이 없겠니? 있기는 있지. 나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끔찍해서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 말해줘.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난 겁나지 않아. 만일 붉은 장미꽃을 원한다면 나무가 말했다. 달빛 아래서 네 노래로 꽃을 붉게 만들어 네 심장의 피로 물들여야 돼. 가시를 너의 가슴에 박고
밤새 노래를 불러야 돼.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 나의 가시가 네 심장을 파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의 심장의 피가 인맥을 타고 흘러들어와 내 것이 되는 거지. 죽음을 대가로 붉은 장미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좋아.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 푸른 숲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것도, 황금 전차를 타고 지나가는 태양을 보는 것도, 진주빛 달을 바라보는 일도 즐거워. 산사나무 향기는 달콤하고 골짜기 초롱꽃도 달콤하지. 바람에 날리는 언덕의 히스꽃 향도 달콤해. 하지만 사랑은 삶보다 더 귀한 것이지. 인간의 심장에 비하면 새의 심장이 무슨 대수겠어? 나이팅게일은 갈색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그림자처럼 정원을 지나고 그림자처럼 나무들 사이를 통과했다. 젊은 학생은 나이팅게일이 아까 본 모습대로 풀밭에 엎드려 있었고 그의 아름다운 두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당신에게 붉은 장미가 생길 거예요. 내가 달빛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 꽃을 만들고 그 꽃을 저의 심장의 피로 물들여 줄게요. 대신 저는 당신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현명하지만 사랑이 더 현명하지요. 권력은 강하지만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날개는 불꽃 빛깔이고 사랑의 몸도 불꽃 같은 색이죠. 사랑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사랑의 숨결은 유향과 같답니다. 젊은 학생은 풀밭에서 고개를 들고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책에 적힌 것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나무는 그 말을 알아듣고는 슬퍼했다. 자기 가지에 둥지를 튼 나이팅게일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마지막 노래를 해주렴. 참나무가 속삭였다. 네가 떠나면 나는 아주 외로울 거야. 나이팅게일은 참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하고 아름다웠다.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마치기가 무섭게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는 작은 숲 사이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래는 멋지네.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나이팅게일도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이팅게일은 문예술가들처럼 겉만 화려하고 진실함은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진 않을 거야. 그녀가 생각하는 건 오직 음악뿐일 테니까. 예술가가 이기적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 나이팅게일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건 인정해. 저 아름다운 가락이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학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간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사랑을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잠이 들었다. 달이 천공에 빛나자 나이팅게일은 장미나무로 날아가서 가시에 가슴을 댔다. 밤새도록 가시에 자기 가슴을 대고 노래를 불렀다. 차갑고 투명한 달이 몸을 구부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었다. 밤새도록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불렀고 장미의 가시는 그의 가슴으로 점점 더 깊숙이 박혀갔다. 점차 생명의 피가 나이팅게일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처음에는 한 소년과 소녀의 가슴에서 자라나는 사랑을 노래했다. 노래가 이어지자 장미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지에서 꽃잎이 하나하나 생겨나면서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났다. 꽃잎들은 강물 위에 걸린 안개처럼 신비로웠다. 아침 발끝처럼 창백하고 새벽 날개처럼 영롱했다.
은빛 거울에 비친 장미 그림자처럼, 물 웅덩이에 비친 장미 그림자처럼 꼭대기 가지에 피어난 꽃 또한 그랬다. 그러나 장미나무는 가슴을 가시에 더 깊이 대고 누르라고 소리쳤다. 작은 나이팅게일아, 몸을 더 세게 눌러. 아니면 장미꽃이 완성되기 전에 아침이 밝을 거야. 나이팅게일은 가시의 가슴을 더 깊이 눌렀다. 노랫소리는 점점 커졌다. 한 남자와 여자의 영혼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때 꽃잎에 희미한 분홍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부의 입술에 키스하는 신랑의 얼굴처럼 홍조가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가시가 나이팅게일의 심장에 이르지 않아 장미꽃은 여전히 흰색이었다. 나이팅게일의 심장의 피만이 장미를 붉게 물들일 수 있었다. 나무는 나이팅게일에게 가슴을 가시에 더 깊이 대고 누르라고 소리쳤다. 더 깊이 눌러야 돼, 작은 나이팅게일. 아니면 장미꽃이 완성되기 전에 아침이 밝을 거야.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가시의 가슴을 더 깊이 대고 눌렀다. 마침내 가시가 나이팅게일의 심장에 닿았다. 나이팅게일은 온몸을 관통하는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노래는 점점 커졌다. 죽음으로 완성되고 무덤에서도 죽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장미꽃이 동력 하늘처럼 붉게 피어났다. 가장자리 꽃잎 받침대도 진홍색이고 꽃잎 심장부도 루비처럼 진홍색이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소리는 이제 가늘어졌고 작은 날개도 힘없이 퍼덕였고 그의 눈도 엷은 막이 덮인 듯 뿌얘졌다.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이팅게일은 목이 조이며 숨이 막혀오는 어떤 순간을 느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쏟아냈다. 창백한 달은 그의 노래를 듣느라 새벽이 온 것을 잊고 하늘에 남아 있었다. 붉은 꽃은 끓어오르는 황홀감으로 몸을 떨며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꽃잎을 모두 열어젖혔다. 메아리의 신 에코가 노래를 부르며 언덕에 자줏빛 동굴로 날아가 단잠을 자고 있는 양치기들을 깨웠다. 나이팅게일의 마지막 노래는 강변의 갈대숲을 지나갔고 갈대들은 바다에 그 노래를 전했다. 장미나무가 소리쳤다. 여기 좀 봐. 여기. 장미가 완성됐어. 하지만 나이팅게일에게선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에 가시가 박힌 채 죽어 풀밭에 쓰러져 있기 때문이었다. 정오가 되자 학생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아니, 세상에 이런 행운이. 여기 붉은 장미꽃 한 송이가 있잖아.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는 처음이야. 이토록 아름다우니 분명 긴 라틴어 학명이 있을 거야. 그는 창밖으로 머리를 숙여 장미를 땄다. 그리고는 모자를 쓰고 손에 장미꽃을 들고는 교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교수의 딸은 문 앞에 앉아 물레에 푸른 비단실을 감고 있었다. 발치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학생이 그녀에게 말했다.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다 주면 나하고 춤을 추겠다고 했죠? 여기 세상에서 가장 붉은 장미꽃을 가져왔어요. 오늘 밤 당신은 가슴에 이 장미꽃을 달고 나와 춤을 춥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겠어요. 하지만 처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꽃은 내 드레스하고 안 어울릴 것 같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게다가 장관의 조카는 진짜 보석을 보냈는데 이 보석이 꽃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아, 세상에. 고마움을 모르다니. 그대는 정말 무정하군요.
학생은 이렇게 말하고는 화를 버럭내며 장미꽃을 길바닥에 던져버렸다. 장미꽃은 배수로에 빠졌고 마차 수레바퀴가 그 위로 지나갔다. 무정하다고요? 처녀가 말했다. 그러는 당신은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이 도대체 뭐예요? 겨우 학생이잖아요. 당신이 장관의 조카처럼 구두에 은장식이나 달고 있나요? 그러더니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 사랑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학생이 집 앞을 떠나면서 한탄했다. 논리에 반만큼도 유용하지 않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만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들지. 사실 사랑은 너무도 비실용적이야. 지금 같은 시대에는 실용이 전부야. 나는 철학으로 되돌아가 형이상학이나 연구해야겠다. 학생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돌아가 먼지에 덮인 큰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이팅게일과 장미의 평설. 누군가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나이팅게일의 진실한 사랑.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이팅게일의 붉은 피로 피어낸 붉은 장미. 진정한 노래인 예술은 노래하려는 것과의 완전한 일치를 요구한다. 그것을 기꺼이 하려는 자의 열정과 고귀한 추구가 있기에 피워낼 수 없는 꽃을 이 세계로 불러낸다. 그 꽃은 장미이고 나이팅게일. 깊은 본질이 빚어낸 가시적 현상. 하지만 세계는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눈 어두운 곳. 한 생명과 바꾼 유일한 그 꽃은 배수로에 버려졌다. 그러나 어쩌면 나이팅게일의 예술은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현실에선 무용해 보이는 순수한 절정의 아름다움. 그 비극을 본다. 알아보지 못한 이에겐 그저 세상의 꽃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나이팅게일에서 붉은 장미가 되는 신비로운 사건은 일어나 지상을 밝히는 빛의 노래가 되고 있으리.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6단어만으로도 과연 슬픔을 주는 소설을 만들 수 있는지를요. 이때 해밍웨이가 쓴 글이 For Sale, Baby Shoes, Never Own.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아기 신발 팝니다. 정말 짧은 말이지만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기 신발까지 팔아야 할 만큼의 가난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발을 장만해 놓고도 아이에게 신겨볼 수 없게 된 여러 사정들 또한 궁금해집니다. 이런 걸 보면 글의 감동은 그 글의 길이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